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우리 수학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학생들은 수학 1을 2학기에 마저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1학기 때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보고 이어서 나가죠. 1학기 때 선생님과 만나서 제일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를 배웠습니다. 조금 어렵긴 했는데 잘 했었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웠습니다. 기말고사를 봤죠. 그래서 복소수를 배웠고요.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부등식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2학기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워볼 거고요. 쭉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여기 아래 5번 영역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여러분 페이지 131페이지 여기 도형의 방정식 멋있는 그림 나와있죠? 우와, 지금 곤이라는 태풍이 올라왔는데 그 태풍이 방파제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한번 넘겨봐서 132페이지에 평면좌표를 우리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좌표에서는 이 두 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내분과 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요, 우리는 다리를 설치하는 것도 위치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문제 어떻게 풀죠?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여기 있는 이 빗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네, 어떤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3 때 배웠던 건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한 각이 직각이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의 반대쪽에 있는 이걸 보고 이 직각의 이 각의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 이름이 바로 빗변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만 나오는 빗변입니다. 네, 빗변의 길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길이를 우리 C라고 한번 해볼까요? C cm. 여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식이 나와요. 무슨 식이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식이 나오는데 기억나나요? 네, 이 직각을 끼고 있는 직각의 양쪽 A와 B의 길이를 제곱합니다. A의 제곱과 B를 제곱해서 더해준 길이의 값이 무엇과 같냐면 이 빗변의 길이인 이 C의 제곱과 같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 성질을 우리는 중3 때 배웠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어보면 1번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직각을 낀 두 개의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해볼까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3의 제곱은 얼마예요? 일단은 식을 만들어보자. 이 빗변이 x니까 x의 제곱과 같다. 이걸 풀어주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문제를 푼 것입니다. 따라서 3의 제곱은 3, 3은 9, 4의 제곱은 4, 4, 16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25가 나오는데 이게 x의 제곱이에요.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x는 바로 제곱에서 25가 되는 수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5가 답일까요? 마이너스 5가 답일까요? 둘 다 답일까요? 여기서 길이는 양수예요. 음수가 될 수 없겠죠. 양수니까 x는 뭐가 돼요? 바로 플러스 5가 답입니다. 5cm가 답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니까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2번 문제는 이번에는 빗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직각을 낀 두 변이 한 변이 x예요. 해보자. 이거 여기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16이네요. 그러면 2의 제곱은 2는 4 더하기 x의 제곱은 4의 제곱 얼마라고? 16이에요.
그러면 x의 제곱은 16에서 4를 빼줘야겠죠. 2양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6 빼기 4는 얼마일까? 12입니다. 제곱에서 12가 되는 수가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루트를 배웠습니다. 무리수를 배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입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면 2, 6, 12, 2, 3은 6,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맞나요? 네, 따라서 2의 제곱이 있으니까 2를 밖으로 루트를 씌워주면 2를 꺼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쓰면 돼요.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으면 얘는 루트 밖으로 나와서 a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뿔마 루트 2인 루트 3인데 길이니까 플러스 2 루트 3만 답이 되어서 이 x의 값은 2 루트 3이 답입니다.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네, 이어서 2번 문제도 풀고 가야 되는데요. 2번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중점과 중심이 있습니다. 중점과 중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좀 알겠나요? 중점과 중심의 차이. 네, 중점 비슷해 보이는데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중점은 하나의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 A점부터 B점까지의 길이의 딱 중간, 여기를 중점 M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 점을 M이라고 합니다. 중심은 어디서 쓰는 말이죠? 중심은 바로 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원이 이렇게 예쁜 원이 있네요. 원이 있을 때 원의 가운데, 이걸 보고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점이라고 하고요. 센터, 중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중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번에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의 중점이 M이라고 했어요.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절반이 3이니까 AB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AB의 길이는 2배인 6cm가 되겠습니다. 6cm. BM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중점이란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바로 똑같이 3cm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뒤로 넘어갑시다. 이 강의를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틈틈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조금만 배워보고 할 건데 첫 번째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의 목표 읽어보자. 이 부분 준비 시작.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내일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 오늘은 수직선만 해봅시다. 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이 좀 되는데요. 네, 숭일고등학교에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지리산을 등반합니다. 네, 이 지리산의 길이를 일직선으로 쭉 나열했어요. 길이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토끼봉에서 봐봐, 벽소룡 대피소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벽소룡 대피소에서 토끼봉까지의 거리를 구해보고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세석 대피소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벽소룡 대피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요. 이게 1번이에요. 이 거리를 구하는 거 1번. 두 번째는 벽소룡에서 세석 대피소까지 이 거리를 구하는 게 2번이에요. 어디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구해봅시다. 1번이 더 긴 거리일지 2번이 긴 거리일지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네, 여기가 0이었잖아요. 여기까지 0에서부터 7.5, 14.1, 20.4였으니까 네, 어떻게 구해야하냐면 14.1에서 7.5를 빼주면 바로 이 1번의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0.4에서 14.1을 빼주면 2번의 거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빼주니까 1번의 거리는 6.6, 이렇게 빼주니까 2번의 거리는 6.3이 나왔어요. 어디가 더 멀어요? 네, 1번이 더 먼 거리였죠?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 정리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 마치죠.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책을 한번 보면 여기 오른쪽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수직선이라는 것은 일직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x2에서 x1을 빼주면 돼요. 또 때로는 앞에서 뒤를 빼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한번 풀어보죠.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수직선이 하나 딱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조금 알겠죠? 근데 A점의 이 위치 A점의 위치가 얼마냐면 여기가 만약에 3이에요. 여기 B점의 위치는 7이에요. 이렇게 3부터 7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7 빼기 3 해주면 4가 나오죠. 때로는 반대로 뺄 수도 있어요. 3 빼기 7이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거리가 아니니까 틀렸네요.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3 빼기 7 앞에서 뒤를 빼더라도 절대값은 플러스로 나오니까 4가 나오겠죠? 이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x와 x1, x2가 나와 있으면 봐봐 이렇게 해서 여기가 x1이고 x2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따라서 a, b의 길이 위에는 짝대기가 길이라는 표시거든요. a, b의 길이는 두 수의 차입니다.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거리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서 절대값 씌워주면 됩니다. 원래는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5가 있는데 플러스로 나오니까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